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91,000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종가는 85,100원이에요. 근데 이 91,000원은 장 시작하기 전에도 거래가 열리죠. NXT 거래에서. 그때 잠깐 딱 보여주고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뭐 본장에서 거래가 붙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뭐 매물을 나왔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호가로 그냥 이렇게 거래가 없었던 초반에 호가 장난질 같은 요런 겁니다. 뭐 가격을 찍고 여기까지 갔었다. 뭐 요런 내용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요. 이제 끝인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제가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9월 달 되면 신고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이 나올 거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이 고가 구간, 그쵸? 24년도에 있었던 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 구간에 딱 또 들어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냐? 주식시장에서 조정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세가 끝났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쵸? D램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D램 가격인데 어떻습니까? 24년 5월 달에도 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이건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와 과열이다 비싸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수요에 의해서 가격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지금 실적 얼마 내고 있어. 근데 시가총액 얼마야? 이러면서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얼마니까 너무 비싸네, 너무 싸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 또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요인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원가를 따지고 물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채산성을 따지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생산 단가를 따지고 하는 게 있겠지만 생산 단가 또는 채산성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요가 안 나와 그러면 안 팔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대가 바뀌어야 되거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유정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힘입어서 나스닥의 주가는 이미 신고가 구간에 있고 여기서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업종 차트 보겠습니다. 3,500포인트 근처에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 구간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건 정부에서 5,000포인트 보낸다 그러네. 근데 이거 5,000포인트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죠.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시장은 갈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왜? 신고가 만들었잖아요. 신고가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돈 들어와야 돼요. 돈 들어오고 나서 가격 버티고 있어요. 그럼 팔고 있는 물량보다 여기서 받아주고 있는 물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삼성전자에 딱 접목시켜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봉으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9시부터 거래가 강하게 터지죠. 딱히 뭐 큰 거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약간의 쉬어감이 있는 거다. 그리고 91,000원을 찍었던 건 무언가 이 호가 장난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호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정확하게 7만 원을 돌파하면서부터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즘에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외국인 수급이 3조 5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네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냐? 8만 원에 붙였을 때 매수세가 3조 5천억 중에 1조 1천억 원이 들어왔고요. 8만 3천 원 이렇게 붙였을 때 7천억 원이 하루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9월 23일 날에 1천억 원이 하루에 또 들어왔습니다. 즉 8만 원에 붙였을 때 1조 1천억, 8만 원 돌파했을 때 4천억. 이거 뭐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뭐 지금 뭐 1조 원씩 4천억씩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나왔다고 뭐가 나왔다고 볼 수 없겠죠. 외국인들 매도하네요.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패스해요 이건. 그리고 8만 3천 원 넘어가니까 7,300억. 그리고 8만 5천 원 넘어가니까 1,100억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8만 원을 기준해서 1조 1천억, 1조 5천억, 2조 2천억, 2조 3천억. 나머지 1조 2천억은 7만 원 넘어갔을 때예요. 그 밑에 6만 원대에서는 어때요? 없어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렸었던 내용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제가 싸게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제 삼성전자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저는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보유했을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폭락은 3월과 4월 달에 이미 나왔다고요. 삼성전자는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 폭락 구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쭉 떨어져서 저가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저가 박스권의 저가는 5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5만 원 찍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한 6개월, 7개월 정도 반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6만 원부터 대략 5만 원 초반대까지 대략 한 10% 정도의 조정을 받은 거 말고는 즉 박스권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조정을 받은 거 말고는 삼성전자 주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시장을 보잖아요. 한국 시장 당연히 저가 이탈 시켰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증시 당연히 폭락 구간 나왔습니다. 미증시 딱 이 구간 있죠. 4월 들어서 딱 3일 동안 이때 20% 가까운 하락 구간이 발생했어요. 관세 발표가 나왔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아, 여기 살 걸.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 살 걸.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올라오면 호재가 붙기 시작한다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선 돌파할 때부터 이제 매수 준비하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9월 달 되면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6월 달부터 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9월 달이 되면 높았었던 여기 8만 원대, 7만 원 후반대 주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은 받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고가를 체크하지 않는다고요. 즉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9월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호재가 붙기 시작한다. 급기야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원래는 파운드리 그리고 HBM 이쪽이거든요. 근데 파운드리하고 HBM이 해결됐단 말이죠. 물론 파운드리가 TSMC를 잡은 거 아니고 HBM으로 하이닉스를 잡은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가가 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언제 올라간다 그랬죠? 앞이 좋아졌을 때, 미래 가치가 좋아졌을 때예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좋아지려면 뭘 해야 돼요? HBM 통과해야지. 어디에? 엔비디아에. 그리고 파운드리도 무언가 공장이 돌아가야 되죠. 근데 그 공장을 돌려줄 주체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다른 기업도 아니고 빅테크 안에 있는 기업. 그게 테슬라예요. 이슈가 충분하죠. 급기야는 일론 머스크가 공장 가서 내가 직접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린 거죠. 원래 말 잘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5만 원의 이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 상황이 있죠. 6만 원 후반대 딱 되니까 이때부터 호재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동안 딱 매물 소화 과정하고 9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9만 원을 탁 찍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뭐 호가 장난질이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오늘은 8만 5천 원대 등락을 보인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9만 원을 딱 찍고 매물 소화 과정에 대한 움직임을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확실한 추세 전환에 이르렀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디램 가격, 연중 최고, AI 훈풍의 슈퍼 사이클 기대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디램 즉 메모리 반도체는 사재기가 있습니다. 이 영향도 무시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재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는 또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더 심해요. 재고를 쌓아놓거든요. 근데 이게 추론 시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의 그 사이클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보다 이건 하이닉스를 보면 더 비교하기 쉬운데,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세요. 16, 17 클라우드 붐 쉬죠. 그리고 코로나 붐 또 쉬죠. 그리고 AI 붐 또 쉬죠. 그리고 AI 계속. 여기는 추론. 지금 나오는 건 뭐예요? 슈퍼 사이클.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한 번 투자가 들어갔다 다시 내려오죠. 이게 뭐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투자가 들어왔다 다시 내려와요. 수요 둔화. 이런 것에 대한 반복이라는 거. 이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론 시장으로 가서 지금까지는 GPU가 너무 비싸잖아요. GPU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거의 99%가 AI에 사용이 되니까 나머지는 사실상 요즘에 시장 점유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학습에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또는 AMD 것도 추론에는 사용할 수 있고 맞춤형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추론에 사용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다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추론이 지금까지 AI 반도체 즉 GPU를 확보하지 못했던 곳에서 확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이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HBM이나 그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더 수익성이 좋은 걸 골라봐라. 아니 장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 골라봐라. 그럼 파운드리가 맞아요. 파운드리가 맞습니다.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말고는 TSMC 진짜 이 발이라도 만질 정도의 기업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50년간은 안 생길 겁니다. 이거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파운드리를 조금이라도 정말 그 TSMC 그 비벼볼 수 있다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단 말이죠. 주식시장은 그 틀 안에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하니까 지금 그 선반영의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D램 가격으로 인해서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해서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 어떤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좀 올랐다고 해서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올라오면서 호재가 계속 붙고 한국 시장도 과거처럼 잡주들이 갑자기 막 점프하고 뭐 급등하고 이래가면서 한번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급등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형주가 단단하게 이끌어가면서 확실하게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을 만드는 건 미국에서 만드는 게 맞지만 미국의 수혜를 받는 한국의 대기업들 그리고 대기업이 잘 되면서 중급 기업들까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 드렸었던 게 뭡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20배 올랐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했을 때 정말 초대박에 터질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실전에서 이야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실전의 상황들 제가 계속 빗대어 가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리가캠 바이오 보세요. 오늘도 올라요. 물론 저는 이 구간에 다 팔았습니다. 이러면서 33% 수익 구간 9월 8일 날 냈어요. 근데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한번 볼까요? 신고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올해도 반등 확인 또 올라가요. 리가캠바이오 어디 수예요? 금리 그쵸?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안 빠지니까 당연히 AI 투자는 계속되는 거고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어때요? 매매 구간 잡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기가 다 내렸습니다 하고 뭐 전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확인하세요. 확인 무조건. 삼성전자는 지금 확인 과정이 끝났고 그 확인 과정을 거쳤을 때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와 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말고도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그려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건 신고가부터 시세가 시작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타점 공유해야 될지 그 부분을요.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23일 장 마감하고도 그쵸? 제가 정확하게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고 특이점은 하나예요. 최근 쉬었던 조선주들 삼성전자가 장중에 살짝 주춤했죠.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여기 91,000원을 찍었던 건 1분이에요. 1분. 그것도 장 시작하고 나서가 아니라 장 시작 전에 NXT 거래에서 1분 딱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찍더라도 여기서 매물은 후두둑 나오겠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매물을 많이 던질 거예요. 그 던지는 매물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여기서 다 끝내고 가는 거라고요. 끝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상승 이유, 호재 이런 내용이 5만 원에서 터지지 않았다.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면서 호재가 터지는 거지 바닥 구간에서 절대 호재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매매를 하라고 했었던 이유가 그거고 그거에 따른 내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특이점이 있죠. 최근 쉬었던 조선주들이 장중에 움직임을 보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도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쵸? 여기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보세요. 관련주들 내에서도 순환매, 주도 업종들과 순환매 진행 중이다.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주도 업종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는 한 종목만이거나 한 섹터만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특정 섹터가 잘 됐을 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럴 때 에코프로와 같은 23년도에 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반도체 강아지, 그렇죠? 반도체 강아지, 바이오 강아지, 원전 강아지, 조선 강아지, 로봇도 튀기 시작했죠. 카카오도 오늘 등락은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신고가 구간을 유지하고 있지. 확실한 상승 구간에 들어왔고, 이 상승 구간에는 미국 시장 체크해야 되고요. 한국 시장의 주도주를 체크해야 되고요. 주도주는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린 화면인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그쵸? 주에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조작 안 됩니다, 이거. 자, 무조건 확인하세요. 그랬을 때 76%까지 수익 구간 커집니다. 반도체 다른 거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3개월 34%. 또 올라가죠? 이 또 올라가는 구간에 한화 오션 어때요? 신고가 올해 초입니다. 57%쭉 보고 확인, 매매 8월 11일 33%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 지금 삼성전자는 신고가 구간에 있다.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더 사야 될 때입니다. 왜? 신고가를 도달했으니까. 아니, 올라가서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바닥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루하루 수급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뭐가 들어왔네요. 이걸 의미 없다는 이유를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서 알려드렸잖아요. 8만 원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이 1조 이상씩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8만 원 넘어가니까. 앞으로 호재도 계속 터지기 시작할 거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입니다. 최소한 1년 반 이상의 움직임은 더 남았다. 그리고 코스피 5천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걸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신고가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항상 무언가 내가 먼저 살 것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먼저 살 걸이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하세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이걸 하려면 여기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온 종목에서 즉 가는 놈이 더 간다. 지금 삼성전자는 가는 놈이다. 매수해야 될 때가 됐고 관련주들은 폭발적인 흐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